안녕하세요. 청문회 이발과 전입니다. 여러분, 녹화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잘 아시지만 여러분의 의지력에 어떤 한계가 있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노컨택을 여러분이 자주 깹니다. 그리고 상대한테 연락을 하고 많은 어떤 본인의 감정을 다 털어놓는다. 이때 상대가 나오는 반응, 이것을 보고 여러분의 제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락을 하자마자 차단을 했다. 연락을 했는데 전화가 됐고 매우 긴 시간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이 봐도 많은 차이가 있겠죠. 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기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노컨택을 깨고 연락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이 나오냐로 여러분이 어떤 통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컨택이 최소한 저는 그래요. 45일에서 60일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최소한을 해야 한다. 이 45일이라는 거에 대한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즉, 이별 후에 여러분을 버린 상대는 약간의 안도의 스테이지를 겪습니다. 이 안도의 스테이지가 평균적으로 오버되는 기점이 45일이다. 이러한 연구 조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45일 정도면 평균적으로 상대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약간 전환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가치는 절대 아닙니다. Never say never입니다. 모든 이별은 독특하기 때문에. 자, 제가 6,000명을 상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보편적인 이별의 어떤 경로를 걷는다. 노컨택이 힘들죠. 사실 여러분의 이별이 힘든 겁니다. 노컨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사실 이거 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매달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감정의 어떤 폭발이죠. 절대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 감정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명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 달 후에 연락을 했다고 봅시다. 노컨택을 깨고 제가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세 달 후에, 8개월 후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후에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바로 차단해버렸다. 좋지 않죠?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한 달 후에 차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대개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그들이 안도의 스테이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화면에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나를 버린 X의 심리 변화 과정 7단계. 나를 버린 X의 심리 변화 과정, 이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심리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처음으로 국내에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보시면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들의 심리 변화 과정의 단계를 보고 여러분이 노컨택을 언제 깰 수 있냐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달 후에 노컨택 깨시는 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았습니다. 한 달 정도는 노컨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후쯤 노컨택 깨고 연락했을 때 그쪽에서 차단을 했다.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후에 6개월 후에 다시 연락했더니 그때는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심리 변화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연락을 했는데 상대가 어떻게 해서 전화가 되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한 5분, 10분도 얘기 못하고 전화를 끊겼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짐, 이런 거 얘기나 하고, 현실적인 스몰 토크만 하고 그냥 바로 전화를 끊는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상대의 반응이 굉장히 감정이 없다. 차갑고 냉소적이다. 그리고 단답형이다. 금방 끝났다라면 아직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한 달 후쯤 노컨택을 깨고 연락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큰 착오가 있냐. 그들의 안도의 스테이지가 계속 길어진다는 뜻이죠. 안도의 스테이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의 영상의 어떤 핵심 이론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질 때요, 여러분이 그들을 계속 좋아해주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 수없이 많이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질 때 여러분도 같이 이별을 던지면 이별 못합니다. 95% 제외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대개는 충격을 받고 매달리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들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에 대한 어떤 확신, 자기들이 어떤 프라이지의 어떤 스탠스에 있다. 자기들이 어떤 갑의 기조가 있다.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나르시즘 때문에 이별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 길어지고 여러분의 노컨택이 길어지면 그 나르시즘은 자연스럽게 붕괴됩니다. 그 붕괴되는 시점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을 빨리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침묵과 부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간헐적으로 노컨택을 깨면 그들은 계속 안돼 스테이지가 익스텐드 된다, 확산되고 연장된다. 이게 단점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한 달 후에 연락을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한 2-3시간을 하였다. 그리고 상대가 상당히 바이브도 있고 어느 정도의 텐션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걸 좀 두고 볼 수 있다. 그래도 노컨택을 계속 연장했으면 좋았겠죠. 자, 이번에는 한 3달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3-4개월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때 여러분이 노컨택을 깨고 한번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3-4개월 동안 상대가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한다. 상대가 여러분을 차단했다, 다시 해제했다, 차단했다, 해제했다. 이런 포고 스티킹 행동이 나온다면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락을 하더라도 약간 배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3-4개월 동안 계속 차단이 돼 있다. 지금까지. 연락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나를 계속 차단 중이라면 연락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합니다. 무조건 차단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와 헤어진 이후 바로 리바운드가 생겼다. 아니면 안타깝게도 환승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그들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리바운드나 환승이 있더라도 한 100일 후에는 연락을 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한 유튜버가 있는데 정말로 잘못된 조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과 그들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인지 나쁜 관계인지 휴전의 관계인지 여러분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제가 상담을 많이 하지만 상대의 리바운드, 새로운 이성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 감 잡고 자기의 희망회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아주 미약한 실체가 SNS나 인스타그램인데 인스타그램을 요즘 안 올린다. 쟤네들 싸우는가 보다. 야, 연락을 해보자. 이런 진짜 무지한 실수를 많이 하신다. 그들이 만약에 정말 이런 얘기 드리기 싫지만 지금 침대에 있다. 두 사람이. 아주 관계가 로맨틱한 상황이다. 이때 여러분한테 까똑 오면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금방 드러나잖아요. 상대가 리바운드가 있는데 한 100일쯤 연락을 해보자. 이런 유튜버들 걸으세요. 그냥 막 던지는 시간 아닙니까? 자, 우리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매섭고 외롭고 슬픈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나 던지는 식의 유튜버들은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중 도덕적인 선을 지키자. 쟤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전달하지 말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스탠스는 그들의 관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무척 힘들겠지만 정구로 가는 길은 언제나 험하고 외롭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로 가는 길은 험하고 멀다. 자, 3-4개월 후에 연락을 했는데 상대 X가 굉장히 환하게 밝게 여러분을 맞이한다라면 진짜 좋은 신호입니다. 왜? 그때쯤이면 대개 안돼 스테이지가 무너질 시기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영상 다음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노컨택을 해도 상대 X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경우인가? 여기에 대한 방송도 후편을 제가 하겠습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노컨택을 해도 소용이 없겠죠. 제가 여러분의 모든 다이나믹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별을 할 때요, 감정이 40, 50, 30으로 내려가서 이별을 서둘러서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면, 바닥을 뚫고 감정이 지하실로 내려갈 때까지 관계를 형성하다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감정을 정리하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년 후에 연락을 하나, 한 달 후에 연락을 하나 똑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모든 이별은 굉장히 다양한 것인데. 그래서 3, 4개월 지났는데도 차단이 안 풀려 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단이 풀려 있다. 차단했다 풀려 있다. 이런 건 좋은 신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차단한 적이 없다. 그리고 상대는 굉장히 조용하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연락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어떤 힌트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의 인내 한계라고 느끼고 연락을 했다. 근데 하니까 차단을 해버린다. 좋지 않죠.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 노컨택 깰 때와 지금 3, 4개월 지난 후에 연락을 했는데 차단했다는 건 맥락이 틀립니다. 좀 더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만약에 10개월 후나 1년 후에 연락을 했는데 차단했다는 진짜 안 좋은 신호입니다. 차단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이 차단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맥락이냐. 나 이미 3개월을 지냈지만 너 철수에 대해서 다 이미 잊었어. 예림이 너 이미 정리했어. 갑자기 옛날 여자가 전화가 오네. 이거 안 되겠다. 차단.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계와 그들의 시계는 좀 틀립니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대가 하여튼 마음을 열고 이번에도 한 2-3시간 오픈톡을 잘했다.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이상 파트너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면 여러분이 노컨택 깨고 연락한 것이 대성공한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런 경우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여러분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좋은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제가 노컨택 forever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철학은 노컨택 forever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댓글들을 보면 저도 노컨택 forever 하겠습니다. 이런 용감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응원합니다. 사실 중고품보다는 신상품이 좋은 겁니다. 중고품 고쳐 쓸 필요가 없다. 새로운 신상품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동차도 중고차보다는 새 차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자, 근데 3, 4개월 후에 연락을 했더니 전화가 안 된다. 대개 전화가 되지가 않아요. 대개 카톡이나 문자로. 카톡이라도 한 2-3시간 계속 통화가 된다면 좋은 신호인데, 카톡 역시 금방 단답형으로 성의 없이 끝난다면 아직 그들은 안돼 스테이지에 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은 이미 오버한 것입니다. 3, 4개월 후에 노컨택 깨고 연락한 것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8개월, 10개월, 6개월 이상 넘어가면서 노컨택을 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연락을 했다라고 봅시다. 아까 같이 차단을 해버렸다. 한 8개월, 10개월 후에, 꽤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좋지 않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또 반답형이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연락을 했는데 상대가 상당히 온화하게 나온다. 근데 이건 좀 틀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일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못 드리겠지만, 많은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역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편적인 제가 어떤 힌트는 드리기는 어렵다. 자,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노컨택 forever를 추천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별은 틀리다. 여러분의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절대 연락이 안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이나 성격이 그런 사람들.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거나 그런 분들이, 용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 소심한 분들은 연락을 하고 싶어도 끝까지 참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노컨택을 깨고 연락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이론이나 행동 강령은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X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해체했다는 것은 여러분과의 약속과 신의를 버린 겁니다. 즉 그들이 실수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멘탈이 강하고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연락을 하거나 잡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성하고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러한 경로의 재회가 저는 가장 정석이고 클래식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컨택 깨고 연락한 거에 대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이 노컨택 깨고 연락을 했는데 상대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 동안 여러분이 오랜 시간 대화를 했냐가 중요하고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한테 많은 질문을 상대가 던진다. 별거 아닌 거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여러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애완견, 고양이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더라도 나르시스틱하지 않고 뭔가 공통된 소재를 가진 추억의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의 X는요. 여러분과의 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이별했어라도. 여러분의 노컨택이 강할수록 재회에 대해서 많이 그들이 고려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은 여러분과 재회를 할 것인가, 이별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혼란해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우 소수의 경우를 빼고는 그들의 이별은 완전하지 않고 그들이 재회에 대한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노컨택을 깨는 것은 본인의 어떤 멘탈의 약함이라고 봐야겠죠. 자, 노컨택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별은 여러분한테 큰 시련을 주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의 어떤 기회를 신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은 완벽해집니다. 감사합니다.